예전에 어떤 직원이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 출근 시간이 뭐 10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찍 와야 되느냐, 네. 맞춰서 오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 네. 나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난 네. 되게 명확하거든? 네. 형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가 MBTI 어떤 뭐 마스터다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 MBTI 교육기관이 어세스타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MBTI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는 뭐 질문 한 5분도 안 돼서 다 풀고 한 30문제 풀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가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검사를 하려면 이 초급 보수 교육을 수료하고 어세스타에서 하는, 저는 뭐 중급도 수료하고 더 많은 과정을 하긴 했지만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MBTI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정식 명칭이 뭐라고? 어세스타라는 어세스타. 교육과정을 해야 이 공식 MBTI 질문지를 살 수 있는 거죠. 검사할 수 있는 게 되죠. 누구나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MBTI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인사 업무할 때 땄었는데 너무 일찍 딴 것 같아요. 너무 유행이 늦게 시작해서요. 윤 대표가 만약에 직원을 채용할 때 MBTI를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겠네?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잘 지키는 J 성향. J가 시간을 잘 지켜? 예, J가 이제 시간을 좀 더. 나 시간 되게 잘 지키는 편인데. 형은 J형일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시간을 이렇게 잘 지키는 친구들 같은 경우 MBTI 물어봤을 때 오픈조에 배치합니다. 오픈조? 네, 알바생들은. 그 이유는 이 J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늦으면 막 뛰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오픈 시간이 늦춰지진 않아요. 피해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늦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네. 이거네. 근데 손님과의 약속이 우리가 11시 오픈인데 이게 늦어버리면. 그치, 안 되지. 네. 근데 또 이걸 또 응용적으로 활용해보면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제2의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칼퇴는 또 해야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가 느낀 거는 피해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퇴근하고 놀러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제2의 성향 가진 애들은 그 손님이 없어더라도 끝까지 시간을 지킬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피해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마감조에서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T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T와 F 중에 이걸 좀 맞춰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유는 외식업계가 이탈률이 굉장히 높은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어렵게 뽑아놨는데 F나 T 성향에 대해서 맞지 않았을 때는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탈률을 줄이는 것도 우리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 그 화합이 잘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방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좁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향을 맞춰서 뽑습니다. F가 좋은 거다, T가 좋은 거다 이런 건 없어요. 없고. 네, 그런 건 없지만 실제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에는 같은 유형을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딱히 선호하는 성향은 없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직원이 나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 출근 시간이 뭐 10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찍 와야 되느냐, 맞춰서 오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 윤 대표 생각은 어때?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럼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딱 맞춰서 오면 되는 거야? 속으로는 일찍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10시부터 일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도 알바생들 물어보면요, 좀 제2의 성향을 가진 친구는 일찍 와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문을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마음은 좀 일찍 와서 준비해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투입되면 좋겠지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저의 욕심인 거고, 피해 성향이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는 나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난 되게 명확하거든? 형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열심히 하는 직원이 맞아요,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 맞아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나는 내가 지금 우리 회사 창업한 지가 15년 됐는데 한 번도 더 일찍 와서 업무 준비를 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일찍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한 10분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는 직원들은 있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직원들 왜 일찍 오느냐?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찍 오는 거거든. 내가 시켜서 일찍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1분이라도 일찍 오는 거는 손해야. 내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친구를 보고 억지로 10분 더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집중력이 높아진 거 전혀 없어. 하나도 안 나아져.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거지,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고 안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걸 왜 논쟁을 하고 있나? 난 그냥 그렇더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고맙고 뿌듯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문제가 된다라고 해고를 해야 되겠지. 근데 뭐 그 단계가 아니면 뭐 그만큼만 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전혀 아닌 거지. 근데 그걸 그냥 당위성을 부여하면 뭐 10분 이상은 일찍 와야 돼. 이건 틀린 거다. 그 얘기해봐야 좋은 결과도 안 나오는 거고. 형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직원들 중에서는 딱 맞춰서 도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 일찍 오잖아. 일찍 오면 1층에서 안 올라와. 10분 일찍 왔어. 그러면 안 올라오고 로비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해. 게임 하다가 1분이면 올라간다는 걸 알잖아. 그때 올라오는 직원도 있고 둘 다 10분 일찍은 와. 10분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가고 자기 준비할 거 준비하고 커피 한 잔 내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업무가 진행될 거를 딱 세팅을 해놨겠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옳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1분 온 것도 억울해가지고 게임하다가 오는 거를 내가 억지로 올라오게 해봐야 일을 안 하는 건 똑같아. 걔네도 일을 하겠어. 일 절대 안 하지.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의 능력 평가인 거지. 내가 맞다 틀리다 얘기해봐야 우리 회사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재라고 생각은 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얘는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큰 도움 되거나 임원이 되겠구나. 아니면 얘는 나가서 자기 사업하겠구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어쨌든 얘는 성공하는 애지. 얘는 무조건 성공해.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건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건 성공하는 애고, 이제 1분 일찍 온 게 억울해가지고 게임하다 오는 사람은 내가 얘기하건 안 하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이유도 없고 어떤 걸 설득할 이유도 없다. 실제로 아웃풋은 어땠어요? 그 둘이? 차이가 많이 나. 우리 회사에서는 좀 그게 많아. 옛날에 내가 처음 창업할 때 우리 직원 3명이었거든? 그 3명 중에 2명은 지금 사업하고 있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간 사업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있어주는 그 기간만큼만 감사하면 돼. 이렇게 좋은 인재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내가 잡아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뭐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진짜 우리 회사에 돈 많이 줬네? 이러면 거의 다 사업을 하더라고. 3명 중에 2명은 사업하고 있고 1명은 이직을 했고 그 2명은 다 좀 대단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더라고. 퇴사는 뭐 누구나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이 퇴사하는 과정이 좀 중요한데 얘가 만약에 사업을 목표로 해서 퇴사를 한다. 이미 우리 회사에 돈 많이 줬던 애들이야. 그 친구들은. 그 전에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겠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할 거라고. 그렇죠. 너네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알아보고 거래처를 다 정리해놓고 그냥 자기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 돼야 되니까 다 열심히 했던 애들은 그때까지는 우리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줬어. 그리고 독립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직을 하는 친구들도 그 되게 기억 남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간 친구는 그 친구도 사업 마인드만큼 열심히 했던 친구들. 왜냐면 그 친구는 퇴근을 하면은 바로 학원을 가. 9시까지 공부를 해. 디자이너였거든. 그 디자이너는 딱 퇴근하면 무슨 국가 학원 그런 거 있잖아. 그 지원금 받고 하는 거. 거의 안 빠지고 무슨 프로그램 공부하고 또 무슨 프로그램 공부하고 그러면은 봐봐. 걔가 능력이 계속 뛰어나지잖아.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근데 얘는 우리 회사는 그냥 발판일 뿐이야. 우리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한 스펙을 준비하는 거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동안은 우리 회사에 엄청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그리고 좋은 회사를 가. 근데 이제 단순히 비슷한 회사로 가거나 더 안 좋은 곳을 가거나 회사에서 그냥 쉬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사업을 꿈꾸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 막을 수도 없고 뭐 5년 근속, 뭐 10년 근속에 상주가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조금 공감은 안 되거든?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회사에? 나는 그 친구들이 독립을 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이 된다. 나가주는 게 오히려 맞지. 퇴사를 하고 사업체를 챙기면 거의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돼. 왜냐면 그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떤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해. 얘가 디자이너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디자이너가 독립해가지고 1인 기업을 만들거나 작은 기업을 만들어서 영업을 따야 될 거 아니야. 난 얘의 능력을 알아. 그렇죠. 일을 주고 싶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나를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내 일을 주고 싶겠지. 그 친구들과 거래를 트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래처를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이 퇴사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어차피 걔네들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오래 있지는 않아. 그게 맞더라고.